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흔들리면서 가는 게 인생. 흔들리며 가는 게 인생.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뒤에 한 말이죠? 맞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하고 좀 사적으로 그러나 카메라가 있는 데서 얘기했던 건데요. 예. 일단 어제 시간 순서대로 먼저 좀 보면은요. 이제 공항 마중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끝나고 귀국을 했거든요. 예.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가 모두 서울공항으로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12시 좀 전에 공항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렇게 도착한 모습입니다. 지금 맨 앞에 김민석 총리 그리고 행안부 차관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 인사했고요.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실장 뭐 이렇게 쭉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보실 수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인데 카메라 의식될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 약간 몇 마디 주고받는 듯 하더니 그냥 정면만 보고 갔어요. 네, 그 악수 시간은 방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짧았습니다. 한 1초에서 2초 정도로 굉장히 짧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하고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악수만 딱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딱 짧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악수 시간은 비슷해 보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 김 총리한테는 말이 없었고 정 대표한테는 살짝 언급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몇 도로 이제 숙여서 인사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90도냐 몇 도냐? 맞습니다. 이게 주목이 많이 됐는데 사실 일단 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장면은 지금 영상으로 다 같이 보시긴 했는데 현장 기자들도 잘 볼 수가 없어요. 풀 기자들만 대표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출입할 때 좀 제일 좋은 게 이 풀 기자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순번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 게 이 대통령 귀국 환송 행사나 아니면 이제 귀국 행사나 환송 행사예요. 이게 왜 좋냐면은 금방 끝나거든요. 그냥 악수만 하고 보통 쭉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예. 부담도 좀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선 갈등이 있을 때는 좀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게 박수봉 기자가 청와대 출입을 오래 했었죠. 네, 이게 다른 기자들이 좀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몇 초간 악수했는지도 좀 봐줘. 아니면은 뭐 어떤 걸 봐줘 이렇게 좀 세세하게 주문도 하거든요. 카메라가 잡히지 않는 공간을 풀 기자는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얘기가 소리가 좀 작으면 그 얘기도 좀 잘 안 들리는데 풀 기자가 이런 것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결국 세세하게 보게 되는데 이번에 풀 기자가 이렇게 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김민석 총리는 약 75도 허리를 굽혔다. 정청래 대표는 약 90도 허리를 굽혔다. 이렇게 각도까지 좀 세세하게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엔 시간은 좀 다 동일하게 비슷하니까 풀 기자가 이 허리를 숙이는 각도를 좀 면밀하게 봤다.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지금 같고요.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는 사실 머리 각으로 보면은 90도예요. 네. 예. 이 90도로 인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친명계에서 이건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은 이건 정치 기술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그런 친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명계 쪽의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건태 의원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 친명계 인사가 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 상황이 있잖아요. 그 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집회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하고 당 지도부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내 지도부는 그제 현장 가가지고 좀 면박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하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원내 지도부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하는 건데 1인 1표제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월드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하고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발로 뛰는 건 원내 지도부고 당 지도부는 말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걸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친명계 쪽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신청계 쪽에도 이 90도 인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딴지일보에 올라온 게시물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링크 내용이 뭐냐면은 정 대표가 과거에 인사하고 있는 4건의 사진이 들어있는 게시물이었는데
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게시물 내용은 원래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음.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국민들 만났을 때도 다 이렇게 했다. 어제 귀국장의 인사가 특별히 뭔가 함축된 건 아니다. 원래 90도다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친청계 인사의 표현으로는 이 90도 인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좀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 이런 걸로도 두드려 맞는구나. 치근하게 예.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결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런 식으로 다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했다 혹은 뭐 둘이 갈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후보들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의원, 송영길 대표, 송영길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은 오히려 묻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얘기 나쁘지 않다라고 박순봉 기자가 취재할 때 얘기해 준 분은 친청계 인사인 거죠? 그렇죠. 친청계 의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친청계 의원의 말은 우리 지지층 결집하고 있어. 결집에 나쁠 거 없어. 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치하했는데 그 월드 클래스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하고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장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요새 힘드시고 흔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김정호 예.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제 답을 한 내용이거든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뭐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도종환 전 의원, 그러니까 시인이 했던 그 표현을 좀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아, 왜 도종환 시인의 시에서 나오는 구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했느냐? 그 친청계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냥 어떤 해석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하는데 친청계 쪽에서는 사실은 불출마 가능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다시 한번 표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 친청계 쪽의 좀 분위기를 이번에 들어봤는데 그 세 가지 메시지를 많이 강조를 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찬대 그 시장 당선인하고 붙었을 때 예. 많이 했던 그 강조점이 원팀. 그러니까 만나면은 꼭 손잡고 우리 원팀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그다음에 개혁 당 대표다, 인파이터 당 대표다 이런 거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쭉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개혁적인 당 대표라는 거고, 근데 우리 싸움은 안 해. 후보들끼리는 갈등 없어. 우리 원팀이야 이런 거 강조할 건데. 이번에는 하나가 더 추가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많이 강조를 할 건데 이건 전에도 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친청계 쪽에서 분류를 하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원들에게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내고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2002년에 정몽준 후보 쪽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공략을 할 걸로 앞으로 보여서 김민석 총리가 적극적으로 뛰더라도 둘이 막 싸우고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패널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정치평론이나 시사평론에서 얘기를 해보면 패널들에게 묻잖아요. 정청래 대표 출마할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를 거의 습관적으로 묻곤 했는데 지금 박순봉 기자 얘기를 들으면 친청계는 이제 출마를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대비하는 모습이네요. 그 네. 제가 그 친명계 쪽에서 불출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뭐 고민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친노 얘기하는 건 전략의 부분이고 앞서 이제 지층 결집도 하고 있고 사실상 준비 단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서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 하셨는데 현 의원 아, 네, 한번 정정하긴 했는데 맞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저도 헷갈려요. 네. 전 송영길 전 의원이었다가 대표, 뭐 송영길 현 의원입니다. 그렇죠. 네, 한 20일 전쯤에 10여일 전쯤에 현 의원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정청래 대표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깍듯하게 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고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허리를 숙였었어요. 예. 뭐 그래서 일부 친명계 인사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옛날부터 뭐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75도 예상했는데 어제는 제 느낌으로는 90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80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이거 사람마다
언론마다 다 다르게 표현했다. 90도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90도에 가까운 인사라고 표현한 데도 예. 있고 뭐 각도까지 재야 되나 뭐 그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2024년 1월 23일에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그 90도 포이더 인사한 거랑 좀 비교를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1월 21일에 이틀 전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너 관둬라라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달려가 가지고 눈발이 날리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간 뭐라 속도감 있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프링처럼 이렇게. 근데 저거보다 조금 더 숙인 느낌? 뭐 예.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폴더 인사란 말이 나왔었죠. 포이더 인사란 말이 나오고 하정우 이번에 북갑의 민주당 후보가 이제 그거 패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예. 트위터에서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인사 이후에 그러면 평가들이 어땠냐? 당시 언론 보도나 지금 찾아보면은 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아바타 평가를 받던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홀로서기 효과를 일부 얻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은 약간 봉합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동훈도 뭐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이웨이를 갈 거다. 예.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굴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올바른 시선은 아닌 것 같고 뭐 내가 소나기는 올 때는 좀 피하는 게 맞고 하지만 이제 내 길에 가겠다. 어제 가장 사실은 좀 논란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뭐 JTBC나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출마를 하면은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내가 못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 정청래 대표의 측근의 얘기가 있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하면 당무 개입 때문에 불출마 대통령이 압박해서 그러니까 예. 불출마하는 것처럼 되니 대통령을 생각해서 출마하겠다. 예. 이게 측 관계자 얘기로 나온 거죠. 그렇게 이제 몇 군데 언론이 나와가지고 친명계가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또 대통령 발의한다.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출마는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대통령이 오후 2시에 예. 순방 성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져요. 근데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6월 6일 5일인가 6일 날 최근에 이제 했었고 대통령이 뭐 100일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저런 거 했지만은 순방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 이제 트럼프랑 만찬 때 1시간 반 동안 바로 옆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자들이 당연히 정청래 대표 관련된 걸 묻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청와대나 이제 내각 개각 문제도 있고 예. 국내 정치 현안도 있는데 근데 이거의 해석이 뭐냐면은 국내에서 온갖 시끄러운 일이 다 벌어져 가지고 알려지지가 않았다라는 거. 이게 G7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G7의 정상들이 다 합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미국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지금 미국이 예를 들면은 북한 핵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다 갑자기 의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넣어가지고 그거를 끌어냈다라든지 예를 들면 뭐 철강 관세에 대해서 무관세 쿼터 물량을 했다든지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한국도 유럽이 장벽 치는 거 한국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도 성과가 되게 많은데 하나도 안 알려졌다 지금. 잘 안 알려졌다. 그게 네. 지금 이 당내 갈등 때문에 정청래 때문이다 막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그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그래서 직접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대통령도 해외 가서 여당,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글을 올리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내에 관심이 많았다. 뭐 그렇죠.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냐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청와대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춘추관에서의 기자회견 이 내용도 좀 뒤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시동건 선관위 국정조사. 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국회에서 하죠. 이게 어제 출범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 어떻게 되는지 보죠. 네. 어제 특위가 1차 회의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기준 시점으로 보면은 지방선거가 6월 3일에 있었잖아요. 예. 보름 만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대상 기간을 봐야 되는데 중앙 선관위하고 각급 선관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선관위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관위가 중앙 선관위가 있고 그 아래 뭐 서울시 선관위라던가 송파구 선관위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층위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은
뭐 송파구 선관위에서의 대처가 좀 안 좋았다라든가 그리고 보고가 늦었다라든가 이런 이 각급 선관위 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원래 국민의힘은 청와대하고 경찰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건 여당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 조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45일간 9월 중순까지 갈 거고요. 다만 조사 기간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는 거고요. 예. 특히 좀 세부적으로 보면 그 투표용지를 좀 줄여서 축소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50%를 기준으로 잡아줬잖아요. 하한선을요. 그럼 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뭐 어떤 과정을 거쳤던 건지 이런 것들도 조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대응했고 이 대응은 괜찮았는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투표하려고 했는데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 그게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대기표를 받고 그냥 안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집에 있다가 아 이거 줄 기네 못하겠네라고 생각해서 못 온 사람들도 안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예. 이런 것들은 아마 또 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 하기 쉽지 같아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걸로 보이고 실제 나중에 부족했을 때 이 긴박했던 상황에 대한 투표록이 공개됐다고요? 네, 투표록이라는 거는 그 투표소마다 투표 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냥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날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공식 문서거든요. 예. 이걸 지금 의원실에서 선관위 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예. 이 기록을 처음에 막 정자로 하다가 나중에 흩날려지고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좀 주목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지금 이제 내용들은 유튜브 화면에는 우측에 나오는데요.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 투표소의 관리관이 쭉 다 기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좀 주목해서 전달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중에서 실제로 좀 투표를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내용들도 이 투표록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 서초구 잠원동 7투표소 투표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오후 6시 5분쯤에 투표용지 기다리다가 5분 뒤에는 도착한다고 설득을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가셨다. 이런 내용도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잠실 2동 6투표소 투표록에는 오후 3시 52분에 투표용지가 다 소진된 다음에 지침을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선관위에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다. 이거 예. 대응에 관한 문제가 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7동 2투표소 투표록 보면은 그 대기표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이다. 예. 이런 기록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돌아오지 않아서 안 한 이런 이제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를 투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투표록을 통해서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 그런데 이 긴박함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 선관위 이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선관위 위원들, 선관위원장 해외 출장 이런 것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의원실하고 언론에서 지금 엄청나게 보도량이 쏟아지고 다 이제 예.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몇 개만 짧게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사전 투표 때도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예. 그 오토바이 퀵 배달로 이거 사전 투표 용지를 송파구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전 투표 때는 용지가 미리 내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출력 인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쇄 용지 자체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올지 모르니까 네. 어느 지역구에 오는 사람이 모르니까 현장 인쇄를 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퀵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 가까스로 막았다라는 게 뭐 JTBC 보도가 있었고 이 이제 용지 인쇄를 이제 50% 하한선 둬서 이번에 좀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선관위 절차 사무 자문단이 이거 예. 투표율 가능성 상승 가능성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미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 노컷뉴스 보도도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 50% 너무 적다라고 송파구 선관위원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묵살됐다라는 의견도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고 예. 선관위원장들이 각 비상임 겸직 시도 선관위원장이 연평균 출근일이 14.2일이다. 뭐 그래서 월 1회 정도만 출근을 했다. 서울시 선관위원장도 선거 전 3개월간 7일간 일주일밖에
선거 앞두고도 출근을 안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비상임이고 지역 이제 지방 법원장들이 보통 겸임을 하는데 뭐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된다 있다고 하더라도 예. 선거 앞두고 석 달간 7일이다. 그럼 너무 신경 안 쓴 거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예. 국정조사에서 더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예. 지금 야당에서 주목하는 거는 위철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에요. 지금 이제 사실상 권한대행을 이제 직무대리를 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이 사퇴를 해가지고. 사퇴하면서. 근데 여기가 이분이 그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그래서 측근을 자리에 앉혔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탄핵해야 된다. 뭐 저기 수사해야 된다. 예.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 뭐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공세가 집중될 것 같고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예 다음 총선 때부터는 이제 개헌을 하든지 해가지고 예. 행정부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자. 예. 뭐 이런 주장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선관위 뭔가 이제 분명한 제도 개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꼬리 밟힌 자작극. 자작극 정의안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얘기죠. 네. 사건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4월 27일 오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안 후보가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신호 대기 중에 기다리고 있던 차량 운전자가 이렇게 창문을 내려가지고 뭐 어린 놈의 XX가 무슨 정치 무슨 시장이냐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음료컵을 던진 겁니다. 근데 정 후보가 이거 피하려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캠프에서는 당시에 주장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가해자는 체포가 됐는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근데 정 후보가 경찰서를 이렇게 목에 깁스를 한 채로 찾아가가지고 선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대 득표에 그치고 낙선을 하면서 이제 사건은 종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제 이제 언론 보도로 경찰이 이 사건을 자작극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4일에 이 부산 후보 캠프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된 내용이었었냐면은 알고 봤더니 이 음료컵을 던진 사람이 정의안 후보랑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라는 거죠.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통화를 했던 기록을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SNS에서도 같은 이름이 이제 친구로 등록이 돼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본인인지까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찰 수사의 방향은 세 갈래가 되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었느냐 예. 이 부분을 검증을 할 텐데 자작극으로 일단 경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캠프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렸거든요. 근데 이게 예.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것들도 좀 경찰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던졌는데 넘어졌다.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캠프에서 알린 내용하고 실제가 좀 다르다. 예. 뭔가 캠프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자작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의혹을 가지고 경찰이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정의안 후보가 당시에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이라고 했는데 이 진단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 이런 거를 지금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허위로 끊었는지 이거네요. 왜냐면 그 병원이 좀 멀었다 그래요. 예. 아버지 병원이.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도 있었는데 일부러 거기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된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제도 사과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진 직후에 사과를 했었는데 어제도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중대한 선거 범죄다. 그리고 민영사상의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개혁신당은 몰랐던 거고 우리도 피해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그러면 압수수색 왔으니까 개혁신당에서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영장을 그 정 후보 쪽 변호사가 캠프에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건인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도 사실 우리도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든 생각이 경찰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음료컵을 던진 30대 저도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건 테러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논평도 했었는데 이분을 조사해봤더니 후보랑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이거 뭐지? 황당했을 것 같아요. 황당하죠. 저도 이제 예. 이거 강력하게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걸릴 줄 알았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통화 내역 추적하고 이거 안 잡힐 줄 알았나? 이거 이제 그렇죠. 추적해가 우리나라 CCTV 다 있기 때문에 이 도주했다라는데 이 처음에 던진 남성이 예.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긴급 체포를 했고 통화 내역도 있으면은 이거는 너무 허술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지 범죄도 하지. 저는 뭐 이 생각이 들고 그 손뼉은 맞았는데 너무 예. 무능한 사람들끼리 손뼉이 맞아서 들켰어요. 이게 이제 소수 정당의 좀 한계긴 한데 개혁신당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물론 이렇게 할 줄을 누가 개혁신당이 알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 정의안이라는 이 후보가 그 부친이 뭐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병원장 되게 부산에 부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역단체장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돈이 좀 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돈이 뭐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냥 제대로 검증 안 하고 예. 적절한 인물인지 덥석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 나갈 사람도 없는데 당신 손 들었으니 하세요 이렇게 된 거군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참패를 한 곳이 개혁신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양당은 서로 이제 막 책임론이 있는데 이를테면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기초단체장을 호남에서 2명 정도 거기도 이제 기대치보다 매우 낮죠. 예. 뭐 이런 상황이고 진보당은 예를 들면은 시의원, 기초의원을 41명, 정의당 6명 배출했는데 개혁신당 1명 배출했어요. 그러네요. 모두가 낙선했습니다. 사실 그럴 이 정도면은 당이 난리가 나야 돼요. 예. 당이 난리조차 안 납니다. 이 당이 좀 미래가 있는 것인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좀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네요.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까지는 그렇다 해도 음. 기초의회 의원들 정의당이나 진보당 정의당도 6명이 있는데 개혁신당이 1명이죠, 1명. 한 명이면은 이거는 이제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전혀 국민들한테 못 못 받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 국정조사 특위 예. 조사 기간을 잘못 말씀드려서 하나만 정정드리면은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입니다. 9월 중순까지가 아니고 예. 8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8월 1일까지 45일이고 연장은 가능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